한동훈 대표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뭐 대통령 임기 절반도 안 돌아왔는데 차별화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레임덕 아닙니까? 그 대통령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분열 없이 변화를 이끌어야 되고 대통령과 차별화보다는 여권의 분열을 막아내는데 먼저 방점을 찍었어야 돼요. 갤럽 조사를 봤더니 이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꽤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26% 대 14%네요. 왜 이렇게 벌어졌어요? 거기는 뭐 일단 네. 특별히 네. 좀 야당은 뭐 분열될 게 없잖아요. 지금 표를 분산시킬 게 없습니다. 조국 5% 있고 네. 김동연 1% 있지만 한동훈은 뭐 지금 조사 대상에 보면 한동훈도 있고 이준석, 김문수 갑자기 들어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처럼 이렇게 김문수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렇고 이 조사에서 지난번 발표 조사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고 나면 보통 컨벤션도 좀 있고 해서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승세를 못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일단 비토하고 있고 나머지 뭐 오세훈 지지자들이라는 거 홍준표, 뭐 원희룡, 안철수 뭐 비중이 높진 않지만 그 다 1, 2%씩만 있어도 그게 이제 제법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얼마 전에 이 조사 말고 다른 조사에서 발표된 거 보면 MBS 조사에서인가 여당의 후보 2명과 가상 대결이 있었잖아요. 가상 대결을 보면 그 오세훈도 35, 한동훈도 35예요. 이재명 대표는 50%대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요 순간에 요 조사를 믿을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대 표집되고 과소 표집됐을 거예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여당의 상황을 보니까 보수층들은 네. 별로 응답에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권자들마저도 관망세군요. 지금 정치인들만 그러니까 이제 관망세가 이 아니라. 조사 기관에 있는 네. 분들은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 정부가 아주 못하고 있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짜증나. 네. 난 지지하는데 말을 못해. 근데 여론조사가 왔어. 그럼 대꾸 안 몰라요 나는. 그러니까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응하지 않는 거예요. 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체적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좀 더 많이 잡히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보수층들이 좀 덜 잡히면 숫자는 좀 더 벌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과대 표집, 가소 표집, 이렇게 과다 표집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선거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선거 때도, 선거 즈음에도 어느 정당이 공천 파동이 일어나서 욕먹고 있으면 좀 빠져나가죠. 응답하지 않고, 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 문제는 액면 요대로만 볼 거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결집돼 있고, 보수층은 지금, 대통령하고 대표하고도 싸우고, 하는 거는 지금, 의대 증원 문제도 하나 제대로 못 풀고, 이러니까, 그냥 이탈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나는 박 대표님 특유의 이런 항상 숫자 뒤에 숨어져 있는 사람의 심리와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진짜 박 대표님이 다른 분들과 구별짓는 특이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욱 근거가 있는지 좋았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 대표님 이게 있는지는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전문가들은 조사된 데이터만 갖고 얘기하니까. 하지만 30년간 쌓여온 머릿속에 쌓여온 빅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또 여당 관계자분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대표 안쓰럽대요. 너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진짜 단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한 대표가 어려움이 있죠. 4가지 문제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4가지라는 게 첫째 지금 빠르게 자기 세력을 만들기에는 총선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4년 뒤에나 있는데 공천권이 있어야 와서 줄 설 텐데 그거 아니고 내년 9월 달쯤에 그만두고 나간다니까 자기들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도 한동훈 대표한테 별로 공천 때문에 줄 서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한동훈 대통령이 한동훈은 아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지금 대통령한테 찍힐 걸 각오하고 한동훈 대표를 돕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유보적이고. 세 번째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도 또 그렇고.
역시 네 번째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거 좀 지켜보자 이렇게 관망하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걸 빨리 하기는 어려서 윤 대통령이 정치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총선 다가오니까 친윤계가 급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야당일 때니까 정권 찾아와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으니까 탁 뭉쳤는데 지금은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의 당대표를 맡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총선 패배 책임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때가 기회다. 다시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감수욕이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치력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어디다 글을 하나 썼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뭐 대통령이 임기 절반도 안 돌아왔는데 차별화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레임덕 아닙니까? 그 대통령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 분열 없이 변화를 이끌어야 되고 대통령과 차별화보다는 여권의 분열을 막아내는데 먼저 방점을 찍었어야 돼요. 그래서 전 최상병 특검도 이게 국민이 바라는 거 아니냐. 제가 계속 민심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때도 그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계속 했다가 지금 계속 발목 잡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을 자기는 한 번도 안 바꿨다 그러지만 민족 절차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제보 공작도 좀 넣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공수수사 지켜본 다음에 특검하는 것도 합리적 방안 중에 하나다. 계속 말을 바꿨어요. 말을 붙였네요. 그러니까 말을 안 바꿨다는 말만 안 바뀌었지. 나머지 다 바뀌었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바뀌어온 거기 때문에 결국 저거는 한동훈 대표 안대로 만들어도 국민의힘에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그 의총이나 이런 데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한동훈 대표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슈 가지고 너무 왔고 대통령과 차별화 문제도 의대정원 문제도 사실 이걸 한번 언론에 흘렸잖아요. 네. 난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뭐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그때 만찬도 연기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당이 뭐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하려고 이러는 거다. 심지어 최근에는 솔직하게 나왔죠. 후대 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들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오는데 여당 내가 뭐 대통령하고 미래 권력이 충돌하면서 차별한다는 거는 지지자들 보기에도 좋지 않게 보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한다고요.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지지율이 나쁘다고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에서 공격하는 거는 좋게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죠. 그러네요. 서로 간에 싸운 아무리 미워도 서로 간에 싸우고 총질하는 모습은 또 지지자들이 좋아하지를 안 좋아. 특히 보수지는 더 싫어하고. 더욱 안 좋아하는데 잠깐 앞선 얘기랑 엮여갖고요. 이 용산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공천 시절부터 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냥 제 혼자서 머릿속에서 지나갑니다. 공천? 예, 공천 40 총선 때부터 서로 간에 지금 알력 싸움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이쪽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 멋대로 용산을 무시하고 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실에서부터 요 갈등이 시작이 돼서 지금의 의료 문제까지 계속해서 최해병. 그거는 뭐 그런 보도 뉴스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난번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넘어갔고 그 공천 내에 영향을 안 미쳤을 것이다. 미치기가 어렵잖아요. 미친다는 게 그 뭐 문자를 선거 때는요. 문자 아니라 전화나 뭐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만 실질 결정은 어디서 하냐? 공심위에서 하는 거예요. 공심위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해서 이철규 의원이 들어가서 전 사무총장이 했잖아요. 그러나 수적으로 분리해서 별로 간첩을 못 시켜내잖아요. 거기 먼저 한동훈 대표도 뭐 장동혁 사무총장 앉혀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원희룡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갔고 그 순간에 그 공천의 그 친윤계 공천은 그 제한되어 있는 거죠. 사실 명백한 공천 개입이라고 하려면 김건희 여사가 뭐 이철규 의원이든 공관위원장이든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으면 공천 개입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김영선 의원이랑 뭐 어디를 갈까요 말까요? 요거는 이제 이준석 의원도 그랬잖아요. 그냥 조언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해도 간철되기가 어려운 역학구도예요. 그 아내가. 그것이 뭐 나중에 비례대표 때는 두 전현직 사무총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로 공격을 했잖아요. 한 번 다시 또 바꾸기도 했고. 맞습니다. 비례대표 명단. 그러니까
공천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돌아가서 보면 비대위원장 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안 치는 거에 방점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빼내는 데 방점이 있었던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보면 이건 예를 들면은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이현석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뭘 이렇게 뭐 김건희 여사 수사도 그렇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지지부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야 이거 뭐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는 거고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이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데 한동훈을 빼내려면 거기에 무슨 상응하는 자리를 주고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훗날 나중에 가서 다시 이렇게 다 뭐 퍼즐을 맞춰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 시점에서 공천은 이미 뭐 공심위로 넘어갔고 그 친윤계의 공천은 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2%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오차범위네요.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없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그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야권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야권이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포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꼭 그 보수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서 3% 나왔죠.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가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